안녕하세요. 세력차트 고소입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이라 좀 월요일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강한 상승을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고 또 어제 이제 해외 차트 보시면요,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이게 올라갈 때 뭐 좀 나름 뭐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넘어갈 듯 하다가 넘든가, 넘어갈 듯 하다가 말든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사람 무한하게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른 때, 나스닥이 1점, 몇이죠? 1.40 올라간 거하고,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해서 올라간 거하고 다르니까, 오늘 위로 털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 조심하십시오. 뭐 1%나 2%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종가에 이렇게 돼서 1, 2%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높은 애서 올라가는 애들, 얘네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속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픈 톡방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어설프게, 뜬 날이 원래 오늘처럼 가는데, 오늘 갭이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겠구나, 이제 그랬어요, 속으로. 갭이 쓰잘데기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생각보다 1.18 많이 떴어요. 1.18 갭이 어제 나스닥에 비해서 오늘 굉장히 높게 떴는데, 이게 버티더라고요, 나름. 제 생각에는 이거 많이 버텨준 겁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림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후반이나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면 후반에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마를까, 앞에만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다 이렇게 나가리인 장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꽤 버텨줬어요. 그래갖고 종가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0%인데 갭을 여기서 이만큼까지 띄었는데 나름 버텨줬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10시 반까지 버텨줬죠. 제가 생각할 때는 9시에서 10시 반이 맞는데, 뭐 장이 뒤로 조금 밀리면은 11시까지. 근데 오늘 장이 잘 버텨줬어요. 갭을 이만큼 뜬 것 치고는 굉장히 버텨줬습니다. 원래 이게 이 정도 떴으면은 아침부터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갭이 꽤 많이 버텨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미국 장이 굉장히 상승을, 고점 돌파를 한 것 치고는, 갭을 안 떴으면은, 갭을 어설프게 떴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장이었는데, 갭을 많이 떴으면 많이 무너져야 되는 날인데, 오늘 그렇게 안 무너졌습니다. 뭐 내일, 지속적으로 내일 마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 내일 마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오늘은 급하게 박살나는, 그래도 좀 흐르는 정도지, 이게 급하게 박살나는 장은 모면을 했습니다. 다행이고요. 우리나라 장도 이제 운봉이 나왔을지언정 나쁜 자리는 아니죠. 120과 20이 가까이 됐고, 가까이 만났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소장 자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자리죠. 예. 우리 알죠? 소장 자리 어딘지.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하는 자리 중에 120이 횡보나 상승을 하고 있고, 20선이 가깝게 가고 있는데, 이제 갓 올라온 애들은 안 돼요. 예, 나름 좀 평행하게 가는 애들 중에서 20선 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단양봉으로 영망치가 나오는 건데, 굳이 음봉일지라도, 심지어 음봉이 아니라 그 영망치가 아니라 도지일지라도, 아니면 도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양봉이나 단양봉일지라도 여기서 갭을 떠서 1, 2% 정도 갭을 떠서 이렇게 슈팅하는 자리.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런 데서는 어렵죠. 지금 이런 데서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죠. 여기서. 예.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해줘서, 여기 뭔가 나름 발돋움 판이 만들어졌구나 싶을 때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이 슈팅을 먹는 겁니다. 이게 18에서 22% 상한가도 잘 나오고요. 이제 그런 자리가 소장 자리인데, 요즘 소장 자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스윙으로서의 첫 번째 이게 시작으로 해갖고 이렇게 스타트를 끊는 슈팅인데, 요즘 이제 리스크를 떠안고 그런 걸 잡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요즘 그럴 때니까.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20선이랑 120선이 가깝기 때문에, 이게 20선을 깨버리면은 굉장히 후달린 자리가 돼버려요. 20선을 깨고 120선이 한 요즘 20선이 여기 있고 120선이 여기 있으면은, 깨고 나서도 뭐 아직 120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생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선을 깨버리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깨버리면은
야, 이거 120까지 깨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안심하고 뭐하고 한 그런 차원의 자리는 아니에요. 예, 계속 불안불안한 장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없는 거고 세력애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털고 올라가려고 우리 개미를 탁 털고 지들은 올라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얼마나 흔들어 될까요? 우리를 털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원래 재미없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후장이 생각보다 먹을 게 너무 없네요. 예. 제가 이제 우연일까 싶어서 자꾸 이제 선입견을 내가 가지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전장에 치중을 하고 오후는 스나이퍼식으로 내가 잡은 종목이 좀 간다 싶으면은 물고 늘어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초장에 말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러니까 오후는 그냥 뭐 매수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아이 오늘 잡아야 되는 시간 내에 못 잡았네. 나가리네. 그래서 이제 3, 4번은 없는 거죠. 3, 4번은 없고 한두 번 잡았는데 수익으로 가면은 들고 가는 거고 잡았는데 올라가다 꼬꾸라지면은 에이 한 번 더 했는데 또 꼬꾸라지면 에이씨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이제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시즌이. 이게 한동안 그럴 수도 있고요. 내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내 그런다는 게 뭐 영원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아침 9시에서 10시 반 정도 뭐 11시까지 굳이 따지면 요거 상승, 그다음에 여기 상승, 그다음에 1시에서 2시에서 잡아서 여기나 여기서 올라가는 상승 요렇게 세 가지였는데 여기도 한 11시 반부터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원래 아예 안 하는데 요 두 개를 원래 했었는데 얘를 뭘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괜히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이걸 저야 뭐 이제 방송하니까 여러분들이랑 오픈톡방 운영하니까 그냥 있는 것도 시간 나면은 그냥 이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제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잡으로 이제 원래 전업이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데 부업으로 이제 증권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침장만 하고 여기를 괜히 관망을 할 필요가 없죠.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전업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단타를 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여기서 쇼부를 보고 여기는 안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일단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별로 오후는 재미가 없었어요. 오전장에 이제 그리고 오후에 아까 뭐가 하나 튀어 올라가던데 스카이 뭐죠? 그 신규죠? 스카이문 뭐 어쩌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예미 이름도 못 외우겠네. 예 갑자기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상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종가상이고요. 내일 얘는 지금 이제 여기 앞전 물량 여기서부터 여기 물량 요 물량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요 물량 이게 신고가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털어버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더 가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였고 내려갔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가긴 갈 겁니다. 그래서 단타도 올려서 한번 먹는 건데 너무 높은 자리라 이게 보기에는 이런데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341%예요. 예. 아시죠? 상 이렇게 올라가는 5상을 올라간 겁니다. 예. 원래 3상을 가면 5상을 간다. 5상 이후에 7상을 간다. 7상 이상이면 텐버거를 노린다. 텐상 10연상을 이제 연상은 아니죠. 어쨌거나 상한가 10번을 한 시즌에 그냥 가는 걸 이제 아니면 텐텐텐텐텐텐 상상 10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앙코르 유전인가? 저에게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차트였는데 앙코르 유전이 여하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드물지만 이 증권상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새삼 제가 이제 그 앙코르 유전 때문에 깨달았는데 오늘 얘는 뭐 내일 15에서 18%더 볼 거 없죠? 15에서 18%. 예,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종가상이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셨어야 돼요. 이런 말은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한테 얘기지. 이제 이미 상을 원상이나 투상의 그 상한가나 연상 이 두 군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 평단이 여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종가에 나오겠다는 그런 거는 그건 밑에 동네일 때 얘기고 이제는 종가이니까 내일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어느 만큼 가는지 얘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는 차트가 이렇게 해서 마저 내일 이렇게 갔다가 침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양봉이나 음봉에서 침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침 하나 걸어놓고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 해서 두 번째도 슈팅이 한번 나오는지 진짜 크게 이제 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진짜 고점 매매죠. 저런 것도 한번 굉장히 소액으로 한번 해볼 만한데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데 고점 매매도 자기 스스로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해보는 게 경험상 좋거든요. 분봉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거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각자 생활이 있고 바쁜데 그죠?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는 일단 15에서 18%를 바라보면서 내일 맞아 여기까지 가느냐 그걸 한번 보는 거고요. 내일 44%니까 내일 한 15% 가면은 무너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러다가 또 바로 연상을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연상을 가면 풀어질 겁니다. 예. 풀어졌다가 다시 막나 한이 있어도 아마 풀어질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세 종목이 얘가 튀어 올라가서 그렇지 원래 두 종목이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화장품이 좋았어요. 얘 때문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가 첫 바다로 상을 들어가 주니까 다른 애들이 쫙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2대장, 3대장, 뭐 먼대장 뭐 다 말씀드렸는데 오픈톡방에서 얘는 15만 3천 강상에다가 뭐 잠깐 풀렸지만 다시 막았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이 없죠. 음봉 거래량 크게 터지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오면 골치 아픈데 일단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가 있는 애인데 대개 물량이 좀 적어요. 15만 3천. 얘 뭐 아직 옛날 같으면 이거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됐는데 지금 10만 벌써 3분의 1이 줄었죠. 6시도 안 됐는데 6시까지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뭐 썩 차트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네. 근데 요 몇 년간 계속 조정하다가 인재사 와서 물량 한번 받으러 올라갔다가 이 물량을 받으러 올라간 게 여기까지 간 게 아니라 조금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하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뛰어 올라가겠다. 지금 그 라인을 뛰어 올라가겠다는 얘기인데 요번에 10%, 그래야 10%뿐이 안 되나? 내일 뭐 10%까지 내일은 뭐 적게 가면 10%, 많이 가면은 뭐 한 17, 16%까지는 가겠네요. 그렇다고 막 연상을 가고 막 그럴 상황은 아닌데 얘가 또 나름 그래도 옛날 얘가 또 화장품 대장이었는데 또 옛날 대장 하던 애 가닥이 있어요. 예. 그것도 한 섹터에 대장을 했던 애들 같으면 나름 작전을 한다면 하는 애들이라는 얘기인데 뭐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고 대장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이끄는 애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한국 화장품은 덩달이니까 한국 화장품을 따라 보면 되고요. 얘가 잠깐만 있어봐. 누가 대장이야? 차트를 아이고. 왜 안 가지? 얘랑 누가 대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비슷하긴 한데 그죠? 비슷하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 실제 기업 말고 이 차트상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비슷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얘가 대장인 것 같긴 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얘가 더 오늘 먼저 들어가지 않았나요? 얘가 먼저 들어가고 얘는 얘도 늦게 종고상이구나.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이 맞긴 맞아요. 오늘 그러니까 5월 16일에 대한 대장도 얘가 맞고요. 전체 차트로 봤을 때 대장도 얘가 맞고요. 근데 전체 차트에 대한 대장은 변하지 않겠지만 당분간 오늘 하루 만에 이 일일적인 대장은 한국 화장품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얘가 오늘 대장인 것처럼 올라갔지만 내일은 얘가 갑자기 대장으로 바뀔 수도 있어서 한국 화장품이 아침부터 비리비리한데 오히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 갑자기 슈팅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5%면은 상한가 종목이 상한가를 쉽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오늘 나름 쉬웠던 게 여기 나름 매물이 좀 비어 있죠. 그래갖고 올라가기가 쉬웠을 텐데 내일은 대장을 얘로 바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얘가 그냥 계속 대장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오늘은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이고요. 한국 화장품이 부대장이고
보통 부대장은 23% 이상, 보통 25% 정도 가는데 얘도 상을 들어갔습니다. 두 놈 다 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일 두 놈 다 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원래 두 놈 중에 보통 한 놈만 가는데 둘 다 들어간 이유가 대장을 바꾸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내일 대장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쨌거나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는 신규주니까 뭐 15%까지 보고 만약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려면 뭐 대단한 거죠. 여기를 지지하고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대단한 건데 그럴지 어떨지는 내일 봐야 하는 거고요. 오늘의 대장은 한국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한국화장품이 부대장. 내일은 한국화장품이 부대장이었는데 한국화장품 제조를 제끼고 지가 대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오늘 상한가는 그렇게 세 종목, 이어플로가 얘가 풀렸네요. 아까 이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 그어놓는 거예요. 이거 뭐 저거라고 할 텐데, 조작이라고 할 텐데. 아까 카톡방에 제가 해놨죠? 최저 양봉의 머리, 최저점 양봉의 머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게 오늘 그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한 며칠 되죠? 이거 누구지? 떡상님이 이거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렇게 나름 그날인가 그 다음날 걸어놨던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아마 이어플로 첫날 얘기할 때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그때 선을 그을 때는 여기로 어디야? 이 음봉의 저점 여기를 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게 해놓으면 사람을 기대감에 차게 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맞아요. 양봉의 머리 여기가 맞습니다.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목표가는 양봉의 머리 아니면 음봉의 저점인데 거의 100% 양봉으로 따지는 90% 이상이 양봉으로 따지는 겁니다. 양봉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그럼 여기가 목표가가 매물대가 되는 거고요. 1차, 2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하나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짜잘한 애들이 여기 있어. 그러면 목표가가 이 짜잘한 애들까지 따져서 평균 여기가 아니라 거래량이 큰 애의 머리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못 따질 때 음봉의 저점을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기나 중간쯤 이렇게 따지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큰 애의 저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음봉의 저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쓸데없는 기대감을 드린 것 같아서 여기를 목표가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보시는 게 맞으니까 그날 아마 이날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이날인가 120 걸치는 날 이날인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거 종목 상담이라고 해놓은 여러분들 뭐 보여드려야 될까? 여기 종목 상담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있어요. 예. 거기 이름이 적혀 있어가 이름이 아니라 오픈톡방 그 명이 적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네 분 거였는데 하나는 이어플로가 이제 나갔으니까 세 분께 이제 이거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종목 제가 보고 있어요 가끔. 어쨌거나 여기 매물대가 이제 쉬워서 매물이 없어서 쉽게 올라가는 자리지만 이 종목 자체 지금 전체 차트를 볼 때 차트는 원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 차트를 볼 때 손대면은 안 되는 차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종목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저라면 먹을 게 있으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왜냐면 여기서 쉽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꼭 장 운영 중에도 가끔 정지당하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띠르륵 상하고 상한가를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싸 상한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하라고 내가 추천은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하면서 상황을 여쭤보면은 제가 이제 답변은 드리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오전에 간 애들이 이제 아까 그 스카이문 그런가 그렇게 튀어 올라가는 얘 말고는 나머지는 뭐 윙이푸드하고 식품주가 오늘 좀 갔어요. 그래서 윙이푸드가 좀 갔고요. 이어플로우도 상을 갔다가 풀렸고 캠트로닉스 아까 이게 소장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나? 그런가 보죠? 그죠? 소장자리라고 오리지널 소장자리라고 그러면서 약간 음봉 영망치에서 올라가는 거 소장자리 그죠? 음봉 영망치로 20선을 지지하고 갭떠서 위에 올라가는 자리.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120이 수평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상승하는 경우
그다음에 20선과 거리가 짧을 때, 20선과 120이 짧을 때, 만약에 20선이 여기 있는데 120선이 여기 있는데 이 20선 파란 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데다. 이런 데면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높은 거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먹을 건 적고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합니다. 거꾸로 먹을 게 많고 잃을 게 적으니까 이런 걸 하지만 여기서 높은 데서 잃을 건 올라갈 건 이만큼인데 내려올 게 이만큼이다. 그럼 이런 건 안 하죠.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 합니다.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안 한다는 거지. 메타바이오메드 불화를 치고 120 돌파 올라왔죠. 120이 얘가 오전에 올라왔나? 얘도 오후에 올라왔네. 오후에 올라왔는데 꼭 오전에 올라온 것처럼 같네요. 오후에는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120 밑에 끄면 120. 근데 이게 오전 같으면 오전인데 슈팅을 하면은 이제 전저점 돌파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돌파선이 이제 120선으로 보면은 2배가 올라가죠. 10%니까 20%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20 몇 프로 올라갔냐? 21%. 돌파선의 2배. 왜 2배일까요? 예. 뭐 나름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곽철용 자리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가뜩이나 또 오후에 올라가도. 근데 곽철용 자리라고 볼 수도 있죠. 왜? 돌파선 뭐 이렇게 억지스럽게 이렇게 따지면 야 돌파선이 한두 개가 아니야. 더럽게 많아. 이렇게 보면은 맞죠. 곽철용 자리가 맞는데 얘는 뭐 120 밑에서 올라온 애라 그거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게 있고요. 얘도 이제 다른 개념인 건데 요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라 뭐 외워서 뭐 이런 자리를 노려본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안 봐요 이런 거는. 예. 저 신빙성이 없어서 안 봅니다. 제일 일렉트릭 얘도 얘도 나름 높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 요 매집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보통 매집에 뭐 자리에 따라 다르지만 한 3배 갑니다. 1배, 2배, 3배 더 가네요. 저는 거의 다 갖다 보는데 여기가 맥시멈이라고 보는데 아마 나중에는 이번의 미션 빼면 요번 미션을 완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이 선을 뛰어넘으려고 하겠죠. 그때는 이제 그때 하면 되는 거고요. 빛과 전자. 이름이 빛과 전자네요. 빛과 전자.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여기 물량 맞는 자리거든요. 물량 맞는 자리인데 필요 이상으로 돌파를 했어요. 이게 좀 궁금하네. 왜 이렇게 뚫어버렸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맞게 맞는데 보통 침으로 해도 이렇게 해서 침이 한 요 정도? 그래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뚫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예. 뭐 무슨 이유가 있나 봅니다. 제가 모를 뿐이지. 그럼 요 20%로 되는 거 한 종목 더 볼게요. X 플러스 120선을 돌파를 했는데 120을 지지하고 올라가서 얘도 나름 물량 맞는 자리긴 한데 1차 여기인데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약간 못 가는데 이런 거는 시간 나니까 조금 채워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채워서 가기엔 너무 많은데 26% 20% 시간 단일가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려고? 그럼 얘는 그런 개념은 아닌가 봅니다.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올라갈 만한 수준으로 보이진 않죠. 지금 이게 1933원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5시 19분인데 고르진 않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척 하는 겁니다. 아마 무너질 것 같긴 한데 물량 맞는 자리에서 마저 여기를 이제 시간 단일가로 끝까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단일가가 올라가고 있어도 벌써 한 2, 3%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예. 저 필요 이상으로 저 시간 단일가가 올라가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 이상 올라간 종목까지만 이렇게 봤는데 나머지 뭐 이런 데도 있어요. 18% 이스페타시스, 뭐 CJ 시푸드, 뭐 식료품 중에서 이렇게 갔죠. 세경 하이테크랑 그린 케미칼, 뭐 또 조림 비료 중에서 체시스 이런 애들 갔는데 아까 이제 우리 오프톡방에 계신 분 거 말씀하셨는데 체시스가 얘도 나름 이제 대장은 아니더라도 조림 비료 쪽에서 뭐 굴러 먹던 애인데 조림 비료는 조금 더 있어야겠네요. 제가 보니까 얘가 뭐
스탠다드는 아닐 텐데, 조림비료의 스탠다드는 아닐 텐데, 저때 너무 바이오가 가면서 조림비료가 너무 달렸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뭐, 그 때가 되면 가겠죠. 예. 오늘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예, 뭐 오늘 뭐 상승을 크게 한 애들도 별로 없고 특이한 자리에서 뭐 간 애들도 별로 없고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소장 자리 120이 가고 20선 이렇게 가면서 120과 20이 가까운 데에서 20선이 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망치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구나. 그나마 그것도 그나마 똑바로 못 그렸네. 에이. 그죠? 영망치에서 살짝 갭도 여기 종가에서 1%나 2% 정도 여기서 이렇게 슈트 올라가는 거 요런 거 이게 소장 자리인데 이 소장 자리가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왜냐? 지수가 거기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자리도 한번 잘 노려 보십시오. 오늘 뭐 특이사항으로 얘기할 거라고는 그것뿐이 없네요. 소장 자리를 잘 노려 보셔라. 그리고 미국장이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하루나 이틀 더 쏘고 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당장 조정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를 더 가고 내려갈지 이틀을 더 가고 내려갈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정을 요렇게라도 조정을 할 만한 자리니까 그 미국장 얘기지만 참고상으로 미국이 그렇게 내려가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수가 20선과 120이 너무 가깝다는 거죠. 20을 깨버리면 이 20을 깼을 때 좀 후달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내 이름은 여기죠. 20을 깼을 때 약간 120도 같이 후달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미국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내일 금요일이라 또 무너지기가 쉬운 날이라 내일 금요일이 이제 뭐 보통 지수가 무너지기 쉬운 날이다 보니까 조금 후달릴 수도 있으니까 내일 감안해서 그냥 어차피 오후에 먹을 게 별로 없다 싶으니까요. 오전에 그렇다고 막 금액을 뭐 크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요즘 말을 생략하고 있지만 시드를 평소보다 많이 줄여서 하셔야 되는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기간이에요. 뭐 50만 원으로 하시던 분 한 20만 원으로 하시고 20만 원으로 하시던 분 10만 원으로 하시는 그 시즌이 맞습니다. 아직도. 아직 그 자기 자신의 원래 매매하시던 그 시드로 하시는 때가 아직 아니에요. 일러요, 지금은. 근데 이제 리스크를 떠안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다른 사람이 매매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리겠습니까? 근데 조심은 많이 하셔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심조심해서 매매하시는 차원으로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시드를 아직은 좀 안 늘리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오늘 짧게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